제가 전 시간에 에러가 있었던 부분을 찾았어요. 서블릿 쪽에서 그 request.get 파라미터를 했는데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읽어드리지 못했었던, 그래서 여기가 리턴 값이 널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컨텐트 타입을 잘못 설정을 했어요. 전 시간에 아마 이 폼이라고 하는 걸 빼뜨렸을 거예요. x www form url encoded 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를 폼이라고 쓰셔야 돼요. 아마 어제 했었던 코드를 보시면 아마 저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컨텐트 타입 세팅할 때 xhr set request header 요청 헤더를 세팅을 하죠. 요청 헤더의 컨텐트 타입 부분을 application x www form url encoded 여기 form 이렇게 넣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ajax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를 실수를 했었어요. form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보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트 타입 하나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서버죠. 서버의 서블릿에서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요청 파라미터를 읽지 못하는 그런 게 발생을 했었고요. 정리 다시 좀 하도록 하고요. 정리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었던 것도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하기 전에 제가 체인지 이벤트는 막아버렸어요. 이벤트가 지금 체인지 이벤트가 먼저 발생을 해서 체인지 이벤트에서 에이작스 요청을 보내버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버튼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유저 아이디 체인지라고 시작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주석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리퀘스트 만들고 로드 함수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픈하고 리퀘스트 헤더 설정하고 샌드 데이터하고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석으로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에이작스 요청은 전송이 안 될 겁니다. 전송이 안 될 거고 버튼을 클릭하는 거는 각각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포스트 버튼을 클릭하느냐 에이작스 버튼을 클릭하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aj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객체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객체를 ajax 함수의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ajax 요청을 보낼 때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ajax 요청을 보낼 때 필요한 정보들은 우선 URL 정보가 필요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서드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타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 데이터가 뭐냐가 필요한데 요청 데이터는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청 파라미터가 request 파라미터가 여러 개다 라고 하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객체의 프로퍼티를 여러 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만 보내는 게 아니라 유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패스워드도 보낸다. 그러면 패스워드에 있는 거 밸류를 읽어드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어떤 숫자가 필요하다. 숫자를 넘긴다. 그러면 타입을 하나 프로퍼티 이름을 설정을 해서 숫자 넣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요청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보낸다라고 하면 변수 이름 값,
변수 이름, 값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다가 값들을 계속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헤더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헤더에서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form URL included예요. 여기 form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실수를 해서 넣지를 못했어요. 넣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이 성공적으로 되돌아왔을 때 호출하게 될 성공 콜백을 까지를 등록을 해서 AJAX를 AJAX 함수를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시면은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제 다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요. 테스트 하실 때 여기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그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아마 엘리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을 텐데 여기 네트워크로 볼게요. 네트워크를 보면 여기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부분이냐면 요청의 이름들이 보여요. 어떤 요청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요청 URL, 일종의 요청 URL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청을 보낸 주소가 어디예요? 요청을 보낸 주소가 사인업이란 말이에요. 사인업. 그쵸? 그러니까 사인업이라고 하는 요청이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JSP 파일 안에 보면 jQuery 가지고 오세요.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가져오세요. 부트스트랩 CSS 링크해 주세요. 이런 코드들 있죠. 그쵸? 그런 것들 전부 다 요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웹서버에서 컨텐트 딜리버리 서버에서 다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SS 스타일 쉿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 CDN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 링크 주소만 딱 넣고서 거기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각각의 요청 이 한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AJAX 요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게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게스트 입력을 하고 AJAX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AJAX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요청이 밑에 추가가 됐죠? 체크 아이디라고 하는 요청이 추가가 됐어요. 체크 아이디라고 하는 요청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타입 뭐라고 되어 있어요? X, H, R 이라고 되어 있죠. XML, HTTP 리퀘스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XML, HTTP 리퀘스트를 전송을 했고 그 앞에 스테이터스 200번이라고 나왔죠. 응답이 200, 성공이라고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왔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름, 요청 이름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체크 아이디를 클릭을 해보세요. 체크 아이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저런 녀석들이 보여요. 어떤 녀석들이 보이냐면 헤더, 페이로드, 프리뷰, 리스판스, 이니시에이터, 타이밍, 쿠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우선 헤더 부분을 볼게요. 리퀘스트를 보낼 때 헤더를 볼게요. 리퀘스트를 보낼 때 헤더를 보면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뭐가 있어요? 리퀘스트 헤더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리퀘스트 헤더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컨텐트 타입이 있어요. 컨텐트 타입. 아까 AJAX에서 제가 세팅해 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름은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값이 application x www form url encoded 인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셋 utf8 이게
여기 있는 문자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 여기 있는 문자를 그대로. 자, 이때 무엇을 같이 보시냐면 페이로드를 볼게요. 페이로드. 옆에 페이로드를 보시면 폼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 이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폼 데이터가 전송이 됐는데 파라미터가 유저 아이디고 그 다음에 값이 게스트다. 이게 전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request.get parameter 하고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request.get parameter 유저 아이디 그럼 옆에 있는 guest라고 하는 값이 읽혔던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요거는 보기만 하세요. 요거는 보기만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실수했었던 부분이 form이라고 하는 걸 넣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컨텐트 타입을. 자, 새로 고침을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바뀐 코드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새로 고침을 해야 될 거고 똑같은 게스트인데 버튼, AJAX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500이에요. 500. 자, 여기 보시면 헤더, 체크 아이디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헤더라고 하는 게 보이고 리퀘스트 헤더에 보면 제가 넣은 대로 여기 리퀘스트 헤더가 되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고 URL 인코디드라고만 딱 되어 있죠. 폼이 아니에요. 폼이 아니고 URL 인코디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이로드를 보면은요. 페이로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는 게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못하는 형식의 문자열이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request.get 파라미터를 했는데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서 널이 발생했던 거예요. 거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 잘못 넣음으로써 이 헤더를 잘못 설정을 함으로써 리퀘스트 헤더 부분을 설정을 함으로써 전달되는 데이터가 잘못된 형식으로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폼까지 이렇게 넣고서 저장. 일단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죠. 뭔가 주석 처리를 하거나 혹은 파일에 수정이 되면 일단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JSP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컨트롤 S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도 바뀐 JSP가 적용이 되려면 브라우저에서도 새로 고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새로 고침을 하시고 여기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버튼 클릭하면 얘 보시면 아까 보셨던 리퀘스트 헤더 부분에서 여기가 제대로 이게 위쪽이죠. 여기 x www form url encoded 이때 전달되는 형식이 유저 아이디는 게스트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는 게스트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get 파라미터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할 때 이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어드리면 값을 제대로 읽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복 체크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중복 체크 해보시면 자 밑에 체크 아이디가 한 번 더 생겼죠. 제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요청 보내는 게 계속 보여요. 그죠? 요청을 보내는 게 계속 보이고요.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헤더, 제너럴, 리스폰스 헤더, 리퀘스트 헤더 이러고 헤더에 쭉 이런 정보들이 쭉 보이고요. 리퀘스트 헤더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XML HTTP 리퀘스트 그러니까 이거 AJAX 요청 리퀘스트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보여요. 여기서도 보이고 뭐 페이로드에서 보낸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디버깅 하실 때 이런 부분들 헤더 정보들을 내가 뭔가를 잘못 넣었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쪽
방식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떤 요청에 대한 리퀘스트 헤더가 제대로 세팅이 됐느냐. 저도 이것만 보고 있다가 폼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도저히 못 찾았었는데 아까 저거 보다 보니까 저게 잘못 넘어갔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헤더 확인을 해보니까 요게 빠져 있더라고요. 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체인지 주석 처리했을 때 값이 나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요 부분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콘솔 창에 뜨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작스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에이작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객체 XHR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콜백 함수 등록하고 오픈을 하고 그리고 샌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픈할 때 요청 방식이나 요청 주소를 오픈할 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샌드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면 샌드의 아규먼트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get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요청 주소의 쿼리 스트링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샌드에서는 데이터가 따로 필요가 없고요. 포스트 방식인 경우에 그때는 요청 주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한 샌드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포스트 방식에서는 데이터의 리퀘스트 헤더를 직접 우리가 세팅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폼 양식의 리퀘스트 파라미터, 다시 얘기해서 키 밸류 이런 형식의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전달하실 때 반드시 컨텐트 타입을 애플리케이션 x www form URL 인코디드라고 넣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서버에서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해석이 될 수가 있고 get 방식에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get 방식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똑같은 과정들이 똑같은 순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jQuery가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메서드를 만들어 준 게 있는데 get이나 post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ajax. get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get, post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post라고 하는 ajax 메서드들이 있고요. 제일 사용하기 복잡한 거는 ajax예요. 왜 그러냐면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이나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는 거예요. 이 객체에는 요청 주소, 요청 방식, 리퀘스트 파라미터, 패킷 설정,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콜백까지 등록해 주는 거. 이게 최소한이에요. 이게 최소한이고요. 예. 더 등록할 수도 있어요. 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헤더에도 아까 보니까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헤더에도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헤더들 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프로퍼티 추가해서 값들을 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 다 사용할 수 있는 쿼리 함수고요. jQuery 함수고요. 포스트는 조금 더 간단한 거예요. 조금 더. 일단은
요청 방식이 메서드 이름에서 요청 방식이 드러나 있고 그러면 요청 URL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set 컨텐트 타입에서 컨텐트 타입을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포스트 방식에서는 항상 이렇게 컨텐트 타입을 세팅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는 그것까지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set 컨텐트 타입까지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고 데이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그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고 콜백 함수가 있어야 리스폰스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콜백 함수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get 방식은 여기서 하나가 더 빠지죠. get 방식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URL에 포함시키면 되니까 쿼리 스트링 포함시키면 되니까 여기를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것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요청 URL 쿼리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콜백 함수까지만 쓰시면 돼요. 이게 AJAX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AJAX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JAX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하시는 함수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함수들과 그리고 jQuery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jQuery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쿠키와 세션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까까지는 저희가 회원 가입이었고요. 사인업이었고 사인인, 로그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DB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일치하는지만 일치하는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쿠키와 세션이 필요한지 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통신 방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고요. 무상태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커넥션을 유지하지 않는다. 비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라고 한 얘기는 커넥션 연결을 유지하지 않는 프로토콜이고요. 무상태, 스테이트리스, 상태가 없는 프로토콜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태를 저장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웹서버는 그게 서블릿이 됐든 JSP가 됐든 리스폰스, 응답을 만들어내서 응답을 리퀘스트를 요청을 보낸 브라우저한테 리스폰스를 딱 보내주고 나면 그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내면 응답을 보낼 때까지 브라우저와 서버는 커넥션이라는 걸 유지를 하는데 응답을 보내고 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와 서버는 그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비연결을 지향한다. 연결이 자동으로 리스폰스를 보내고 나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태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사인인 혹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버한테 보냈어요. 나 로그인 할게.
하고서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하겠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보내줬어요. 로그인 했어. 라고 응답을 아이디와 패스워드 일치하네? 그럼 일치하는 그 사용자 페이지를 보여주겠죠. 네이버나 다음 같으면 로그인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메인 화면만 보여주다가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이쪽에 뭐 누구누구님 뭐 환영합니다. 이메일은 몇 통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쪽지에는 몇 개가 와 있어요. 뭐 이런 거 보여주겠죠. 이게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UI를 만들어서 HTML을 만들어서 웹서버가 리스폰스를 딱 보내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일치했을 때 저거를 보내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가 내가 이메일을 보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여주세요 하고 클릭하고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웹서버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이 브라우저가 그 전에 로그인이 성공한 브라우저인지 로그인을 했었던 브라우저인지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요청에서는 얘가 로그인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로그인했었다. 로그아웃 아직 하기 전이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처리가 아니다. 단순하게 DB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만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상태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게 로그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그인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 요청에서는 이 브라우저가 그 전에 로그인 성공했었던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웹서버가 인식을 해야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무엇인지를 웹서버가 알 수 있어야 그 요청에 맞는 그 아이디에 맞는 이메일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로그인 성공하고 나서 쪽지가 몇 통 와 있네 라고 하는 알림을 보고서 쪽지를 볼게 라고 클릭을 하면 쪽지 볼게 라고 하는 새로운 요청이 갔는데 웹서버는 쪽지 볼게 라고 하는 그 요청이 로그인한 그 전에 이미 로그인한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그리고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알 수 있어야 그 사용자에 맞는 쪽지 내용들을 쪽지의 리스트들을 보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기술들이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술들이 생겼어요. HTTP에서 그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 사용하다 보면 뭐 쿠키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팝업 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때 나오는 그 쿠키예요. 그때 나오는. 그리고 모든 브라우저에는 크롬만이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에는요. 저장하고 있었던 쿠키를 지워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쿠키와 세션은 뭐냐? 쿠키는요. 이렇게 그 비연결 지향성이고 무상태 프로토콜인 HTTP에서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상태 정보를 누가 저장하는 거냐? 웹브라우저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요. 그 디렉토리 밑에 뭐 어떤 폴더가 숨겨져 있거나 그래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폴더에다가 쿠키들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쿠키를 서버로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쿠키의 값들을 읽어들여서 얘가 뭐 이전에 로그인을 했었던 사용자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검색했던 사용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쿠키라고 하는 거고요.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필요한 정보를 쿠키가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션 아이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버가 저장하고 있어요. 서버가 꺼지지 않으면 서버가 종료되지 않으면 메모리에 있는 그 세션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세션은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뭐 삭제를 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웹서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사용했었던 기능이에요, 세션.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거 어플 사용하시죠? 근데 로그인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지 않아요? 다시 로그인 해야 되지 않아요? HRD 어플도 그렇죠. 그렇죠? 일정 시간 지나면 로그아웃 되고 다시 로그인 해야 돼요. 물론 자동 로그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게 세션 정보가 만료가 되는 거예요. 서버가 저장하고 있었던 세션 정보가 만료가 돼서 로그인하고 있었던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그래서 그 요약을 하자면 쿠키는 클라이언트에서 저장하는 거고요. 쿠키는 세션은 서버에서 저장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저장하는 쿠키와 웹브라우저에서 저장하는 쿠키와 서버에서 저장하는 세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객체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로그인을 일정 시간 후에 만료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거를 말씀드렸고요. 네, 쿠키의 동작 방식 이번 시간에는 코드는 만들지 않고요. 이론적인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코드들을 작성을 해볼게요. 쿠키는요. 브라우저에서 여기 옆에 설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우저에서 최초 요청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브라우저에서 최초 요청을 보내게 되면 웹서버에서 쿠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리스판스에다가 넣어줘요. 리스판스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응답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쿠키라고 하는 거를 브라우저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 웹브라우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웹브라우저가 뭐 C 드라이브 밑에 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뭐 크롬 밑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디렉토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디렉토리 밑에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쿠키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게 두 번째 쿠키 저장소에 저장한다라고 돼 있죠. 쿠키는 서버들마다 보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를 이용한다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쿠키를 보내주고요. 다음을 이용한다 그러면 다음에서도 쿠키를 보내주고요. 다 보내요. 정말로 다 보냅니다. 모든 웹서버가 다 보내요. 뭐 구글을 요청한다 그러면 구글에서도 쿠키를 보내줘요. 자, 그러면 웹서버는 그 쿠키를 언제 서버로 보내주느냐? 리퀘스트를 보낼 때 자기가 저장하고 있었던 쿠키를요. 쿠키마다 그 누가 보내준 쿠키인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보내준 쿠키. 네.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네이버를 들어갈 일이 또 생겼어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요청을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보내줬었던 쿠키들을 쿠키 저장소에서 꺼내가지고요. 리퀘스트를 보낼 때 request.add 쿠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퀘스트에다가 쿠키를 포함시켜서 웹서버로 보내요. 그러면 웹서버는 리퀘스트에 쿠키가 있네? 딱 알 수 있겠죠. 딱 까보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은 네이버에서 어떤 검색어들을 검색했던 사용자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내줄 때 그 사람이 검색했었던 검색어들 위주로 광고를 편집을 해서 HTML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이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이나 구글도 다 마찬가지. 이게 쿠키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브라우저에서 최초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가 쿠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고요. 클라이언트는 각 서버에서 내려온 쿠키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폴더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쭉 저장하고 있다가 네이버로 요청을 보낼 때에는 네이버에서 보내준 쿠키들을 요청에 실어서 보내고 다음 페이지를 열어볼 때에는 다음에서 보내준 쿠키들을 쭉 하고 실어서 요청에 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리퀘스트만 딱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끊어졌었더라도 웹서버 입장에서는 요청만 보면 이 쿠키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서 그 전에 그 접속을 했었던 녀석인지 아닌지 몇 번 접속을 했었던 녀석인지 어떤 검색어들을 검색했었던 녀석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쿠키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쿠키가 동작하는 방식이고 name, value, max age, domain, path 이런 것들은 그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멤버 변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코드를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뒤쪽도 전부 다 그 메서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쿠키를 생성할 때는 생성자 호출하면 되고 쿠키의 정보를 설정할 때는 세터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쿠키를 보낼 때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는 리스폰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폰스에다가 쿠키를 애드하면 되고 이런 코드를 만들 때 메서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웹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이용하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리퀘스트 객체에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뭐 요것도 코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상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클라이언트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웹 서버에서 좀 더 정확하게는 웹 서버 안에 웹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서블릿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 서블릿 객체들을 관리하는 서블릿 컨테이너, JSP 객체들을 관리하는 JSP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고 서블릿 객체에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JSP를 컴파일하고 그래서 JSP가 만들어진 클래스의 서비스 메서드,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거를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웹서버랑 웹 컨테이너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냥 웹서버가 서블릿 컨테이너나 JSP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웹 컨테이너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가 세션이에요. 그리고 세션은요. 브라우저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이언트마다 한 개씩
생성돼서 웹 컨테이너에 저장되는 정보예요. PC가 아닙니다. 하나의 PC더라도요. 하나의 PC더라도 PC 혹은 핸드폰이더라도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사파리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모질라 파이어폭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크롬에 대한 세션이 따로 있고 엣지에 대한 세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더 정확하게는 클라이언트마다 다르게 세션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합니다. 쿠키는 브라우저에서 지워버리면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겠죠. 브라우저마다 쿠키를 지워버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쿠키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 쿠키가 어떤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 해킹하게 되면 이거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열어보면 되거든요. 요즘은 그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냥 단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있어서 그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열면 그 쿠키가 어떤 쿠키가 있는지 바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쿠키의 내용을 해킹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방화벽해서 세션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막아버리면 외부에서는 접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도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 서버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서버가 세션을 만료시키기 전까지는 세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 유지 객체가 세션이고요. 근데 세션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쿠키가 필요해요. 세션 ID 자바란 뜻인 것 같아요. 자바 세션 ID라고 하는 쿠키가 하나가 있어서 그 쿠키를 이용해서 세션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마다 한 개씩 세션을 생성해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번 브라우저, 2번 브라우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1번 브라우저에 대한 세션, 2번 브라우저에 대한 세션. 자, 근데 한번 요청 보내고 리스폰스가 딱 가면 연결이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끊어지는데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냈는데 도대체 이 브라우저가 1번 세션을 사용했었던 브라우저인지 2번 세션을 사용했던 브라우저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연결이 이미 끊어져 버렸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쿠키가 하나는 사용이 돼요. 그 쿠키가 뭐냐면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아마 내용이 없군요. 네. 세션이 동작하는 방식은요. 브라우저가 최초로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는요. 이 요청에 대한 세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보낼 때 쿠키를 보내주는데 이 쿠키의 이름이 JSession ID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웹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낼 때에는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를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면 웹서버 입장에서는 이 녀석은 1번 세션을 사용하는 녀석이야, 2번 세션을 사용하는 녀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를 이용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세션이 1번 브라우저의 세션인지 2번 브라우저의 세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쿠키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이용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쿠키의 이름이 JSession ID. 그래서 브라우저가 쿠키라고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를 보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정보는 자기가 세션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세션에서. 그래서 로그인 하고 있는 상태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는요. 쿠키에다 저장해 주는 게 아니라 세션에다 저장을 해요. 단지 브라우저한테는 JSession ID만 부여하는 거죠. 너는 1번 세션을 사용하는 녀석이야. 너는 2번 세션을 사용하는 녀석이야. 세션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는 서버밖에 모르는 거죠. 브라우저나 해킹에 의해서는 그 정보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와 세션을 같이 사용을 해야 세션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쿠키와 세션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고요. 뒤쪽에 뭐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키와 세션까지가 이해가 되면 아마 이 그림 그렸던 거 있을 거예요. JSP의 내장 기체. 이게 리퀘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없